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05페이지 예제 69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준민 인용 및 반론 요것은요. 지금 동지 환연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오준민 선생인데 다 추걸 사주들이죠. 그걸 지금 뭐 인용하면서 반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동지 환연설이나 뭐 동지 세수설 이건 지금 여기서 뺐습니다. 자, 무술 을축 그걸로 아니어도 사주가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굿해요.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그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뺐습니다. 무술 을축 정미신축 정화가 축월생이고 지지는 일편로 토이며 이 경우도 일단 토성 난동 사주죠. 그러니까 토성이 굉장히 강하죠. 일단 최소 3개도 많은 건데 일단 4개 이상이면 일단 난동을 부리기가 아주 쉽죠. 난동. 그래서 그 글자와 그 글자에 해당되는 십신 그리고 그 글자 난동하는 글자를 보호하는지 뭐 귀신인데 보호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식상 난동이잖아요. 식상. 우리가 식상 난동은 식상의 어떤 의미가 뭐였죠? 재성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벌리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아니면 움직임 이런 것이고 사고, 생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돈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고 또 뭐 자기 멋대로 뭐 이런 것들이 그 식상 난동의 어떤 의미들입니다. 이런 거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추론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이 우선되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특히 또 여자라면 식상은 관사를 그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설신이 태과한데, 그러니까 토, 뭐, 금 이런 것들이 만반인데 을목 하나가 있죠. 무력한 월간 을목의 생신에 의지하는데 을목은 시간 신금의 극을 받으니 자신을 보호하기도 벅차다. 다행히 을목은 축토에 자하여 겨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축중에 개수가 있어서 같은 주에서 그리고 또 미중에서 을목이 있죠. 그래서 뭐 술도 뭐 먹기 말하면 그 을목의 고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아주 뭐 전혀 무력하지는 않죠. 월주는 부모궁을 대표하고 인성은 모친인데 월주의 인성이 극을 받으니 본래부터 모친의 운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다. 대운에 진입하기 전 경자년 월주가 대운에 진입하기 전에는 원래는 을축이 그 대운이죠. 을축. 경자년 경금한테 극을 당하니까 경자년이면 대운에 월주는 작동을 못하는 거죠. 경금은 원국에서 겨우 숨을 쉬는 을목을 극합하는데 경자년의 자수는 또 축토의 극합을 받아서 일종의
극합을 거꾸로 당하는 거니까 회극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을목은 수가 생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친은 당연히 사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을류월을 넘길 수 없다. 을류월은 음기죠, 음기. 그래서 금의 년이 왔는데 금의 억압을 받는 목이 6월에서 오면 그 목에 어떤 손상이나 어떤 인사상의 문제가 응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십신이나 어떤 그 글자를 볼 때 희기 이전에 고유의 의미도 고유의 의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희기를 가미한 십신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희기 이전에 인성 본래 의미 중에서 사물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그랬죠. 이는 모친을 우리가 흔히 의미하죠. 그래서 이 팔자에서 을목의 희기를 가리기 전에 그 자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인사물 중에 인육친은 모친인데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모친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망인지 아닌지는 이런 식으로 사망을 단정해버리면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어 보이는 거죠. 일보대운, 갑자대운. 여자니까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대운. 갑목은 정인이고 정인은 졸업장을 의미하는데 신약해서 인성을 용하는데 갑목이 정화를 생하고 어떤 극파도 없으니까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임자 개축년에 고등학교를 휴학했다고 한다. 휴학을 논하려면 개축년에 무기미월에 가능할 것인데 인성이 그 관살년에 관살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학령상으로는 중2를 지나고 있어서 3년이 다 되어서 한 것이니까 고등학교 휴학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대운은 자운인데 자수가 명국 중에 술토, 축도, 미토의 극을 받아서 도리어 이제 토가 동하게 되는 거죠. 토가 식상인데 식상이 수관사를 극하니 반역적이거나 관리 감독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등의 현상. 사춘기 반항기죠. 만약 이 운이라면 직장인은 사직하기 쉽고 감정상으로 남친과 충동하기 쉬우며 학생은 휴학하기 쉽다. 관은 나를 규율하는 관리 속박하는 것. 그때의 생각은 자유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축합은 지지자수가 축도를 동하게 하는 것이죠. 식상난동. 토가 동하게 되는 거죠. 토성이. 식상난동인데 그것이 관살이 오면 관살로 일단 그 난동의 기운이 가겠죠. 그래서 식상이 관살을 극한다. 희기를 구분해서 보는 방법이 우선 그 다음 레벨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먼저 희기 이전에 고유의 의미로서의 식상이 관살을 극하는 것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 식상이 관살을 극한다면 어떤 이성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것은 여자인 경우에 인사물의 인과 관련된 걸 보는 거고요. 통상은 식상이 관살을 극한 그런 경우엔
식상은 그 의미가 자유분방함이고 관살은 절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자유분방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인사물 중에서 사에 해당되는 거죠. 75년 을묘년 대운이 개해로 바뀝니다. 청명 후 9일에는 연간 무토 상관이 대운 개해 편관을 합하는데, 상관은 사상인데 상관이 합관 하는 것은 남자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것이다. 합하는 것, 특히 여자 팔자의 이런 경우는 이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거겠죠. 상관이 급관하는 것,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관이 와서 몸을 극하는 것도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호일문 선생은 여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도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봤다. 병진년 진토가 와서 명국의 토를 강하게 더해주고 대운의 해수를 극하니, 이때는 마음속에는 무슨이 없어서 겉으로는 남친을 사귀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배척하는데, 이때 사귀는 남친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성이 난동하는데 재화가 없을 경우, 그 토성이 식상이기 때문에 관살을 극하는 거죠. 이 관살 배척하는 거죠. 이성 친구를. 원국의 글자는 어떻게 소실이 되는가? 병진년 10월 기해월 해수가 6월에 나오죠. 진토는 유년의 진토는 수월에 종료하고요. 진술충으로. 해는 직접 원국에 작용. 그런데 원국의 토가 무성하니까 회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해수가 오는데 쓸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 관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왜 병진년 기해월에 남자에 대한 생각이 그전에는 사귀고 싶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지 설명해 놓은 거죠. 마침 재미가 없고 흥미가 사라지는데 년월일시에 토에게 극을 당하고, 시간 신금은 바로 유년 병화에게 합주되어 신금은 대운의 개수를 생할 방법이 없게 되고, 대운의 개수는 이제는 원두가 없는 상황에 두며 기해월의 기토는 명국의 무토와 연합하여, 이때 원국의 을목은 이미 부존재한다. 극을 당해버렸죠. 하니 남친은 병진년 기해월에 헤어진다. 기미년 원국의 토가 무거운데 유년까지도 상하 전부 토입니다. 매우 토성이 가중되고 난동을 더 부리겠죠. 대운은 여전히 개해인데 이 유년은 다시 남친과 헤어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식상이 난동을 부리니까요. 관살을 보호하는 수가 사라지고 관살도 없고 하면 이 관살에 해당되는 인사물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관성대운 식상유년은 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4년 기사월, 식상월이죠. 식상월. 아니면 계유월, 관살월. 누르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되는 관살이 떠서 오는 시기 또는 누르는 힘이 더 강해지는 식상월. 이때 응기가 있는 거죠.
이 사례는 관성이 투관하지 않고 오로지 축중의 장관으로만 있다. 이때는 후선생은 오로지 대운과 유년말을 언급하고 원국은 언급하지 않는다. 생각해 볼 것은 외기와 내기는 정말 강한 대립의 양면인가 아니면 그것들은 내 편, 저 편을 가리지 않는 건가. 그리고 명국은 임금이고 외기는 백성인가. 언제나 외기는 밖에서 있고 임금인 명국은 영향을 받음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서로 영향도 주고받고 다 하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뇌가 감응할 때 어떤 일이 명확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작용 원칙은 있었죠. 먼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1번은 외기끼리 먼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외기에서 내기로 작용합니다. 지극히 예외적으로 내기가 외기에 작용한다. 이것은 회극이라고도 했죠. 그런 거죠. 그리고 주동과 피동. 주동, 피동. 동정의 문제입니다. 동정. 이런 것도 있다. 주보법을 한번 보면 무술을축, 정미신축, 격신은 무토. 지지에 팔자에 토가 강한데 그 중에서 신과 을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격신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는 글자는 병화. 술 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 가신을 제거하는 글자가 지금 신과 을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당연히 신이 청용신이고 혹시 정화가 올 경우에 그것을 방어하는 개수가 희신이겠죠. 이 경우를 나눠서 보면 천간의 개수가 오면 을목을 생하게 되고 신금을 설하게 되고 또 무토를 합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오는 개수는 기신이죠. 그런데 지지의 자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고 신금을 돕는 화를 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희신이다. 그러니까 간지가 동일한 어떤 글자라고 하더라도 시기는 나누어진다. 만약에 병화가 투관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토를 생하긴 하지만 신금을 또 합하죠. 그래서 그것은 불리하다. 신금이 묶이는, 병화와 신금이 서로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주보에서 취한 희용신이, 그러니까 주보 계열이면 전부 희용신이죠. 주신 내지는 보신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희용신의 계열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투관해서 간합의 관계가 있으면 좋지 않죠. 이 팔자의 특징은 조가 불급하다. 축월인데 화가 다 지지에 미약하게 있고 천간에 투관함이 없다. 그 다음에 토성이 식상난동이다. 관살의 천적이다. 배우자성을 보면 일단 여명이기 때문에 관살 중에서 희신이니까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토가 극하니까 신금이 이제 구응하는 글자죠. 그래서 개수와 신금이 배우자. 배우궁을 보면 미토는 기신이죠. 그래서 그리고 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자 궁이 불안하죠. 어쨌거나 미토가 기신이기 때문에 신금이 또 구응하는 글자죠. 그래서 배우자 관련해서는 핵심 글자가 신금이죠. 이 신금이 이 팔자에서는 재성입니다. 여자 팔자에
관살이 배우자인데 무슨 소리야? 왜 재성을 보라고 그래?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력을 볼 때는 식상을 보는 건데 식상이 난동하죠. 난동하는데 재화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학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태극점은 식상 중에서 희신인 무토가 태극점이죠. 그리고 기토가 기신이기 때문에 신금으로 그것을 설해주죠. 그래서 학력을 볼 때도 무토와 신금을 보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무토는 을목의 극을 받고 있고 신금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토를 설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상 난동인데 무재화에 가깝다. 그러면 저항력이다. 갑자대운 갑목 기신, 자수 희신. 다만 축토 기신을 합류합니다. 개축년, 개수는 희신으로 무토를 합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오, 기미월, 개수가 무력화돼서 희신 역할이 사라진다. 그래서 휴학이 응한다. 관살 같은 경우 희신이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 인정받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런 건데 역할이 사라지고 그런다면 그 희신 역할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인 열성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해운, 개수 희신 역할, 해수 기신, 을묘년, 을목은 기토를 극하여 희신 역할을 한다. 다만 신금과 충국하여 이성관계에 좋지 않다. 묘목은 이때는 이성관계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묘목은 해묘미 목국으로 가불이 같이 왕한데 무기토를 모두 극한다. 그래서 흉하다. 이때는 도리어 흉에서 명예실추 이런 것들이 응하겠죠. 인성이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죠. 병진년, 병화는 희신인데 남친을 멀리하고 명예가 올라감. 신금을 합하면 병진년에 신금은 무토를 설하는 가장 기토를 설하는 아까 배우자와 관련돼서는 핵심 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합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묶이는 거죠. 그렇지만 병화도 희신이죠. 주보상의 희신. 여기서 우리 그 주호법에서는 병신합이 무조건 신금이 합류된다. 이렇게 합거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운이 개해운이죠. 개해운. 그래서 개수한테 신금이 설을 당하는데 이때는 우리 주호법에서는 합류되는 거죠. 합류. 신금이 합류되면 일단 임사물에서 그 신금과 관련된 임사물이 응하는데 그래서 이성과 관련되는 것도 신금. 그런데 합거되는 것보다 합류되는 것이 좋은데 좋은 일이 응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응해야 된다면 신금과 관련해서 그 남자친구를 오히려 사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신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죠. 또 거기다가 유년이 진토가 와서 토가 그냥 또 원국의 토가 5개나 되고 화토가 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금은 비록 좋은 역할을 해서
그 하는 것 좋은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 병화로 인해서 합류돼서 살아 있지만 그것이 진토 토성의 난동을 난동이라고 하는 더 분명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나타나지 못한다. 다만 병화의 역할은 분명히 신금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병화 역할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합을 하는 상대방은 신금은 그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이 드러나지는 못할지라도 병화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겁재이지만 인성이죠. 인성으로 좋은 희길성을 보인다. 겁재, 네트워크, 경쟁 이런 데서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인성으로 나타나는 인성, 인정을 받은. 남친을 멀리하고 명예가 올라간다. 식상이 난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신금을 비록 합류하긴 하지만 거의 매금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황이 좋은 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참고로 우리가 원국에서 지금 여기서는 배우성 관살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산명학에서 간합육친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육친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자든 남자든 무조건 간합하는 글자가 배우성입니다. 배우성. 지장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화와 임수가 배우성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없죠. 근데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배우성입니다.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팔자의 개수가 지금 신이죠. 귀신이 아니고. 그래서 주보법에서 풀어본 대로 또 똑같이 풀어갈 수가 있다. 이 여자의 남자는 개, 나는 정. 이렇게 됩니다. 나의 모친은 이 사주팔자에 지금 그 여자잖아요. 일간 정화입니다. 나의 모친은 나를 낳아준 을목, 이게 모친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경금, 여기서 지장간을 보는데 축 중에 우리는 주법법에서는 고신을 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경금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금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모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모친 을목 똑같이 받아떨어지니까 이게 어떤 성이 제대로 된 궁에 있으면 정위라고 하죠. 그래서 모친은 정위에 있지만 인연은 깊지 못했다. 모친은 정위에 있는데 이제 그 모친을 가지고 우리가 모친의 상황을 논하는 것은 또 다른 걸로 봐야죠. 어쨌든 간합법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산명학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명학은 제가 그 명리학 되게 억지로 편입을 시켜놨지만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가 지루할 때 산명학 그 제 자료들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네. 또 명리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뭐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수도 있고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팔자는 갑신, 정축, 을축, 개유. 이것도 축월생입니다. 동지와 한년설 자료인데요. 기토일주가 축월에 생하고 축토에 스스로 앉으니 일간은 태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축토는 신금과 유금에 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유금은 개수를 전생한다. 개유, 시주 개유입니다. 정화 편의는 생신, 그러니까 몸을 생할 수 있고 약간의 조인데 시간, 개수가 첩극하니 자신도 보호하기 어려워 오로지 간목의 통관로 구조할 뿐이다. 통관하여 개수가 간목을 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목은 정화를, 정화는 일주를 생하면 재관이 서로 순환하여 서로 돕고 천간의 기는 일주에 모이니 일주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게 하고 식상을 생하고 다시 생지한다. 일반적인 팔자의 기세 유통을 논할 때는 왕왕 단일한 천간 노선만을 논하거나 혹은 단일한 지지 노선만을 논한다. 이 사례는 그러나 천간 지지가 상통하여 표정적으로는 기가 돌아가 일주에 모인다. 기의 유행, 우리가 그 앞에서 일권할 때 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유행. 사주팔자의 기가 어떻게 흐르는가. 1번 천간은 천간, 2번 지지는 지지, 3번 그런데 간지가 서로 교류할 때, 여기서 지지가 국을 이루면 국을 이루면 천간으로 올라간다. 천간을 유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교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연결이죠. 연결 일종의 신과 유가 합이나 삼합이나 반합이나 이런 걸로 연결 관계가 있다면 그 위에 투간에 있는 글자 간에도 서로 작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팔자는 지지에 있는 기운과 천가에 있는 기운이 따로따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 서로 아직 접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해설에서는 서로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쉬운데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의 순환 상승 볼 때는 문호에서 시작하는데 년을 문호로 하는 경우, 년을 문호로 하여 년월 일시로 아니면 시를 문호로 하여 시 그 다음에 년, 시에서 년으로. 이 지금 이 문호를
하는 방법으로는 이 팔자는 이 앞에 설명한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죠. 시가 문호로 한다면 시에서 년으로 가서 작용하고 년이 월, 그 다음에 일, 다시 이렇게 오는 게 작용 가능하다. 그리고 또 동주를 통한 생설을 같이 본다. 동주간에는 일단 무조건 아까 천간지지,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 그런데 간지간에 교류하는 데에는 동주는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죠. 동주. 그래서 같은 주 안에서는 간지가 서로 작용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외기는 내기에게 언제나 어느 곳에나 순서 없이 작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그런데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외기는 노선이 다르다. 간대 간, 지대 지로 일단 작용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갑술운이 왔습니다. 갑술운이 오면 술이 개입해서 신유술 삼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갑이 원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술운이 오면 드디어 원국에 있는 갑목과 갑 밑에 있는 신과 시에 있는 계수와 시에 있는 유금과 서로 연결하는 통로가 생기는 거죠. 신유술 합을 삼회국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계수, 갑목이 연결되는 겁니다. 서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운을에 천간의 을목이 출간하여 계수를 전화하고 정화를 생하는데 이것은 음생음인이 더 순조롭고 지지는 해수가 나오는데 언국과 배합하면 바로 축토가 신금을 생하고 신유금은 해수를 생하여 원국이 대운을 생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후선생은 이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동이나 피동, 우리 의기가 내기에 작용하는 것, 그런 원칙에 보면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토, 금, 수로 순환. 식상, 수기가 유통으로서 생발을 얻으니 이유는 천간이든 지지든 모두 순조롭다. 목화를 기뻐하는데 천간, 지지 모두 목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오류이다. 이 사례에서 지지가 화로 가면 좋지 않은데 화인성이 금, 식상을 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이윤의 대학 시험에 합격한다. 수운이죠. 수. 재운이죠. 재운. 항상 재운, 항마운, 항마운. 재운이 꼭 공부에 불리하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74년) 갑인년. 갑술은 갑인년. 대운 갑년에는 대운 상하가 교체되는 때죠. 그래서 아까 전편에서 말했듯이 이 대운 상하의 기가 교체되는 그 해 유년은 대운은 중지된다라고 보자는 게 호일민 선생의 얘기죠. 그래서 유년 6월로만 보자. 그래도 충분하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사주팔자를 볼 때 유년 6월로만 봐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부
학인들 중에서는 대운은 뭐 크게 중시하지 않고 유년 6월로 보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유년을 3년 단위로 쪼개서 대운처럼 뭐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갑인년, 갑인을묘, 병진년 3년 이렇게 앞에 1년, 중간 1년, 후에 1년 이렇게 3년을 보자는 사람도 있죠. 그게 우리 유월법에서 말하는 그런 이치와 상통하는 거죠. 대운이 갑이고 유년이 갑인데 6월에 경이 오면 대운 경도, 대운 갑도 휴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년이 쉬기 때문에 유년과 같은 글자인 대운도 쉴 수밖에 없죠. 6월만이 원구에 직접 작용한다. 다만 다시 원구에 갑의 글자가 있는 경우, 원국에 있는 경우, 원국에. 내기에도 있는 거죠. 네 위기에 같이 있는 경우. 지지의 작동 여하에 따라서 동하게 되면 발동하지만 역시 유년에 6월에 경금에 극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입니다. 지금 갑술은 갑인년인데 원국에도 갑신이라고 하는 그 연두가 있죠. 그럼 갑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인년 경월 경월이 오면 외기에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외기에 있는 이 운과 년에 있는 갑목은 작동을 멈추겠죠. 그렇다고 보면 6월에서 오는 경이 직접 원구에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원구로 가서 원구에 있는 갑목도 극하게 되겠죠. 결국은 6월이 이 년과 운뿐만 아니라 원구에 있는 글자에 같이 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지지는 월지, 일제, 축토가 임목을 합주, 암합이죠. 대운의 출토는 시지, 유금 및 연지를 쫓는 6월의 신금을 생하니, 이게 지금 생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유술 금방이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3개의 토가 3개의 금을 생하여 1개의 목을 극하니 이운의 인목이 죽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다. 남편이 당년 7월 임신월에 사망한다. 이때는 이미 임신월이면 경오년, 경오월이죠. 경오월을 지나왔죠. 경오월. 그래서 경오월에 갑목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월에는 갑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직접 원구에 작용한다. 지지는 여전히 신유술이고요. 천간에는 수가 와서 임수를 또 합해버리죠. 아니, 정화를 합해버리죠. 1점 인성 화기가 없어지는 거죠. 정화, 기토는 그래서 지금 정화 인성이 사라지는 거죠. 간목도 물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화도 보호가 없어지고 또 정화 자체로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갑과 정이 사라져서 기토는 도와줄 글자가 없다. 정사년, 대우는 갑술, 정사는 일주의 인성인데 인이란 그늘음자 음인이 당년은 관인 상생하여
관이 음인이 남자의 보살핌을 받는데 내연남을 사귄다. 무오년, 무는 갑술, 여전히 대우는 갑술, 무토가 출간해서 유일한 개수 편제를 합하고자 하지만 간목은 무토를 극할 수 있어서 무토가 합제할 방법이 없게 되니 그것은 무토 겁제가 일간에 돈을 빌리려고 하지만 일주는 강력한 관리, 간목 정관이 강력한 관리자 역할을 하죠. 돈을 빌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주의를 하다가 결국은 빌려주게 된다. 이런 겁니다. 종합해보면 뭐 어쩌고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보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격신은 신금, 용신은 기토, 청용신은 임수, 간목은 희신인데 다만 갑이 같이 기토가 같이 떠오르면 갑기합이 되죠. 그래서 그건 불길하다. 주보의 글자끼리 같이 만나서 합을 하면 설령 합류하는 기능을 발휘할지라도 좋지 않다. 어쨌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상으로는 감축되는 거죠. 배우성은 간목이인데 경금이 극하고 있으니까 임수로서 구응해야죠. 그래서 간목과 임수를 봅니다. 간목과 임수가 희신 역할을 못하거나 희신 역할을 하던 것이 기신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그 육친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년, 임신월, 임수가 희신인데 정화를 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화는 합류가 되죠. 합거가 아니고 정화, 합류. 그렇다 보면 합류된 정화는 개수가 극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금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가신을 남기는 거죠. 경금을. 아까 앞에 임신월에 왜 임수가 희신인데 남편이 죽을 수 있는가. 남자로 나무로 고쳐주시고요. 임신월에 배우자한테 변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목은 무토를 극해서 임수를 보호하는 희신 역할을 한다. 간목이 무너지면 남편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동시에 배우궁 축기토가 무너지면 성과 궁이 가버리면서 인연이 끝난다. 이렇게 되겠죠. 의기가 인오술 삼합국이죠. 여기가 인오 천간은 간목이니 목화가 극왕하다. 경금이 유년의 목을 극하여 같은 간목은 모두 활동이 정지된다. 아울러 가신이 혼잡한다. 경금이죠. 신유술이니까요. 인목은 인신충하지만 신유술 극왕한 금성을 제어하기 불가. 따라서 관살이 모두 극진된다. 목관살이 모두 사라진다. 임수가 직접 대운 원국에 작용한다. 경금을 화설할 기대를 해보는데 원국에 직접 작용, 정화 기신을 합류한다. 신금이 무력해지니 진짜인 신금이 쇠하고 가짜인 경금이 왕하다. 임수는 합하느라 간목을 돌보지 못하고 유월지 신금이 인목을 충거, 목성이 무기력하여 배우자성이 사라지고 배우궁 축기토는 재화가 불가, 배우자의 변고를 생각한다. 술은 신유술 금성이 극왕하다.
여기서는 갑술이면 상하 무조건 통과합니다. 이 대운이 갑술이면 나눠서 보지 않고요. 정사년, 정화는 신금을 극하고 을목을 살아나게 하여 가불이 혼잡되게 되는 기신이다. 지지사화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데 동주, 정화가 신금을 극하고 경금을 청하게 한다. 경금은 남편성, 간목을 극하는 기신. 애인이다, 애인. 다만 식상이 모두 기신이 흉기를 암장한다. 학력은 신금과 임수를 보는 겁니다. 신금. 일단 식상 중에서 희신, 그리고 경금이 혼잡하니까 임수를 보는 거죠. 을해운. 을목은 기신인데 동주 사지니까 도리어 좋다. 을목의 길성을 얻는다. 사지니까 동주사지, 동주사. 해수는 희신이고, 즉 임수가 희신이죠. 간목을 장하고 있어서 학업에 유리하다. 대학 졸업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사기를 당하는 때를 보면 갑술은 무년, 김이월이죠. 유년, 무토가 개술 합하는데 김이월은 무토의 관장 구간이다. 다만 유년간과 서로 배척하지 않는 동기이므로 원국에 같이 무토와 같이 작용하는 거죠. 기토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토기를 강화하고 다만 혼잡하니까 기토의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되기 어렵다. 대운 지지는 신유술, 여전히 신유술이죠. 축술형이 있으니 경신금이 같이 왕하다. 간목이 제거되니 간목을 잃는 것, 명예 실추, 재물 손실로 이어진다. 자, 격이 신, 용신이 기토, 청이 임수, 갑이었죠.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까 득실에서 실, 간목을 잃는다. 간목은 정관이죠. 그리고 항상 두 가지로 해보라고 했잖아요. 정관이 격신 대비는 재성이죠. 이것에 흉한 성정, 흉성, 정관, 남자로 인하거나 아니면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재성, 재물, 활동 이런 걸로 서로 동전의 양면이 묶여서 오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것은 일간대비고요. 이것은 격신대비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와서 그것이 격신에서는 재성을 사용한다. 일간 입장에서 그 남자의 문제였는데 그게 격신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로 바뀐다. 남자 때문에 돈이 나간다. 왜 나간다고 했을까요?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왜 실인가요? 합거희, 희신이죠. 희신이 합거되니까 잃어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사기는 정신적인 부주의를 인한 사고니까 식상이나 인성을 대극전으로 본다. 이 팔자는 신금이 희용신이나 신금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니 기토가 보신, 기토가 무토의 혼잡 따라서 흉하게 하는 작용 또는 무토가 혼잡하거나 흉하게 하는 작용이 있거나 또는 합주를 당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식상의 흉성이 발현된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잃는 거지만 정관 재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남자로 인해서 재물을 손실을 당하지만 그것이 사기인지 합작 투자인지 이런 거 볼 때는 다시
이렇게 봐서 이것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읽는 거죠. 그 다음 팔자도 토성 식상이 4개 난동 사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글자는 또 목성이 강합니다. 이것은 목은 인성인데 식상과 인성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사고에 관련된 생각, 판단, 부주의 이런 겁니다. 식상이니까 활동, 인성은 활동 중지, 입원 이런 상이죠. 그래서 사고나 사기를 당한다 이런 그러니까 상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난동인데 그런 것은 특히 식상은 아까 관사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절제와 관련된 문제, 부주의죠. 그러니까 무절제죠, 무절제. 그 다음에 생각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걸 크게 물론 읽어낼 수는 있죠.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내용처럼 분석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 겁니다. 묘유충을 해서 유금을 얻는다. 그 다음에 묘목을 잃는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득실의 문제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유금이 재성인데, 일간 대비 재성인데 상관입니다. 격신 대비는 이것은 일간, 이것은 격신. 그런데 유금이 기신이죠. 그러면 흉성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과 상관의 흉성을 읽는 겁니다. 재성은 부지런함, 분주함이죠. 상관은 다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리는 걸로 보면 묘목을 잃어버리는데 묘목이 일간 대비 인성이고 그 다음에 격신 대비 살성입니다. 인성은 보호막이죠. 그런데 살성은 다치는 거죠. 이 보호막과 관련된 그게 길성이 작용되면 좋은 쪽으로, 그런데 길성을 작용하지 못하고 흉성이 나타난다면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쪽이죠. 그래서 인성과 살성이 안 좋은 측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 교통 공구를 인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살성은 다치는 거, 이런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통변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통변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본은 기계적으로. 무슨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지나 상으로 읽어서 무슨 표현을 하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도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